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정치권을 가장 핫하게 달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원지검의 술파티 사건입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자신들에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도 먹이고 연어, 도시락 같은 아주 값비싼 음식까지 제공했다. 라는 주장이 바로 수원지검 술파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사는요,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는 끝이 나야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 끝해야 돼요. 추가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재판이 시작됐는데 수사가 계속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자백을 요구하는 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는 스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또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번에 수원지검의 술파티 사건 역시 이미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이 거의 1년 이상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고인을 검찰청에 붙잡아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징역 10년 이상 때릴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자백 같은 거를 받아낸 겁니다. 이 자백은 당연히 임의성이 없고 증거 능력도 없어야 정상이죠. 이거는 법원에서 잘 걸러내줘야 됩니다. 피고인이 구금을 당해 있는 상태인데, 구금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구금이 1년 이상 진행되는 상태에서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또 검찰이 불러와서 수사를 한다. 이건 사실상 재판에서 자백을 하라는 위협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법원이 이걸 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생긴 게 이번에 수원지검 술파티 사건입니다. 참 답답하기 이럴 데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 사법 현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 시작되면요, 수사는 스톱해야 돼요. 수사는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구속시켜놓은 사람 이후에 본건을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자백 강요를 받는 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자백은 무조건 무효가 되어버려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법원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수원지검 술파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화영 붙잡아 놨고 1년 이상 붙잡아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에 술 먹이고 연어 먹이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면은 사람이 슬그머니 넘어오는 거야. 열에서 진실만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유동규 아니야, 유동규. 나무. 그렇죠. 이걸 검찰이 못하게 해야 되고, 법원이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법원이 오히려 이걸 장려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신진욱 판사, 이런 사람은요, 내쫓아야 돼요. 정상적인 판사가 아닌 겁니다. 자, 핏대가 조금 올라가면서 또 이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자, 지금 수원지검이 자신들이 연어를 제공한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연어를 먹인 것은 그리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자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쯤 당장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말 바꾸기 했다고.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검찰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그닥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계속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만 시비를 털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제 하나씩 둘씩 자백을 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가 좀 더 거세게 몰아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연어 식사 제공 인정, 수원지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입니다. 자, 수원지검은요 아직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연어 제공한 거 맞아. 식사 제공한 것도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회유 협박한 건 아니야. 그리고 술도 먹인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검찰청 안으로 음식이 제공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청 안으로는 음식이 안 들어온다며. 그러다가 식사 제공한 거 인정하고 연어가 제공된 것도 인정하네? 이런 말 바꾸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검찰은 지금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말 바꾼 게 아닙니다.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자, 상세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자면 검찰이야말로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검찰청 안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들어왔네. 뭔데? 자, 검찰은 드디어 제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론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거 바로 찝어야 정상이죠. 야 검사, 처음에는 음식 안 들어간다며. 근데 왜 갑자기 음식 들어간다고 말을 바꾸네? 야, 니들 말 바꾸기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언론 중에 어느 하나도 이 부분을 제대로 짚는 데가 없어요. 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면서 그게 무슨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자냐고. 참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의 수준을 보면서 정말 수준이 딱 한동훈이구나. 한동훈 그 글 써놓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마지막 인사랍시고 써놓은 글 보셨죠? 그게 글인지 빵군지 정말 생각 같아서는 빨간 펜 들고 이건 이렇게 고쳐 써야 되라고 빨간 펜을 그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딱 지금 기자들 기사 쓰는 수준도 딱 그 수준이야. 왜 한동훈한테 그렇게 죽고 못 사는지 했더니 수준이 비슷해서 그랬나 봐요. 참.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그 문제의 장소 수원지검 1315호를 공개합니다. 수원지검 1315호 영상 녹화실입니다. 이걸 다 공개하면서 봐라, 여기서 어떻게 밥을 처먹겠냐. 잘만 처먹겠네. 공간도 많고 옆에 다른 그것도 있네. 다른 방으로 가는 문도 있네. 그죠? 그런데 잘만 처먹겠네. 왜 못 처먹는다는 거야? 자, 검찰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기자들한테 이걸 공개하면서 봐라. 여기서 어떻게 밥을 처먹는단 말이냐.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밥은 먹을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문제 이 1315호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는 거부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공개를 요구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한테는 떡하니 공개를 하네. 왜? 왜? 왜 국회의원들한테는 공개를 못하죠? 자, 그거는요, 국회의원들은 가면은 철저하게 뒤질 겁니다. 1315호 들어가고 그 옆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 1313호는 어떻게 돼 있고 오갈 때는 어떻게 되며 이런 거 다 뒤지려고 그럴 겁니다. 진짜 창고가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뺀 거야. 기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만 사진 찍으면 돼. 이거야, 이거! 라고 한 거죠. 질문하지 않는 기자, 의문을 품지 않는 기자, 그들을 아주 적절히 이용해 먹은 겁니다. 즉, 검찰은 생색 내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쳐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것저것 살피겠거든. 저같이 검찰에 아주 날카롭게 검찰을 후벼파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빨간아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작살 날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고분고분하고 질문할 줄 모르고 의문을 제기할 줄 모르는 그런 애들만 싹 데리고 와서 여기만 사진 찍어 라고 한 거지. 뭡니까? 생색낸 겁니다. 이걸로 언플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 요새 같아서는요, 수원지검 앞에 가가지고 항의 집회라도 열고 싶습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니들 똑바로 해라. 검사들이 문 열어줬다고 거기만 사진 똑 찍고 나오는 등신이 어딨냐. 1313호 안에 들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이 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며 거기에 창고가 있는지 세미나실이 있는지 검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전해야지. 전해주는 사진만 달랑 찍고 와가지고서는 봐라, 검찰이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기자냐고요. 정말 수원지검 앞에 가가지고 정말 목청껏 외쳐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처럼 지금 기자들은 이 검찰의 놀이개가 돼 있죠. 지들은 모를 거야. 지들이 검찰 놀이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탁 제시를 했어. 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말을 했다, 이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낼 게 아니라 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출정 기록을 내라고. 남이 한 말을 꼬투리 잡으면, 아니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검사들이 말 바꾼 건 어떻게 되는데, 처음에는 검찰청에 음식이 못 들어간다며. 근데 들어갔잖아. 참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지들이 말이 바뀐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남 말 바뀐 것만 찾아가지고 말 바뀌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 쓰고 있어. 도대체 걔들은 머릿속에 총알 맞았나 뭘 맞았나. 진짜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놀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대가리 속에 그런 것도 안 들어오나? 진짜 자, 이렇게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한 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나 뭐 재방반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 안 된 거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이화영 지사의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김광민 변호사가 한 말인데 이거를 같은 사람이 한 거라고 딱 짜맞춰 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이러고 있어. 뭡니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1315에서 1313으로 바뀌었다고 또 억지를 쓰고 시간이 5시에서 6시가 됐다고 억지를 쓰고 마셨다 안 마셨다 이렇게 또 말 바뀌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313호 검사실에 갔고 1313호 검사실 맞은편에 창고 혹은 세미나라는 데가 있더라. 거기가 진술 녹화실이 있다. 그리고 진술 녹화실 옆에 있는 검사 개인적인 공간,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313호에서 마셨다는 게 아니라 1315호에서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313호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뭐다? 1313호라 그랬다, 15라 그랬다, 말이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검찰은 더 많이 바뀌었어, 이 개새끼들아. 자, 검찰은 지금 생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313호라고 그랬다가 1315라 그랬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화영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둘 다 맞습니다. 1313호는 검사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소환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1313호 검사야. 그리고 그 맞은편에 1315호가 있고 여기에 창구가 있으며 영상 녹화실과 부속 공간 등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313호가 맞을까요? 1315호가 맞을까요? 예.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야, 이거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꼬리를 잡나요? 마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CU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다. 자, 그런데 야, 너 아까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는 해놓고서는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CU라고 그러니? 야, 이거 말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검사 새끼가 할 짓이야? 야, 정말 초딩도 안 그러겠다. 왜 한동훈이 중2병 걸린 애가처럼 중2병 걸린 애처럼 이렇게 군한가 했더니 나머지 검사들은 다 초딩인가 봐. 어? 일반 검사들은 초딩이고 한동훈은 중2인 거지. 그러니까 장관을 하나 봅니다. 아이고, 참 유치하기 그지없죠.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른바 1315호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문이 하나 보이죠? 자, 보십시오. 문이 하나 보이죠? 예, 여기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비상구라고 이렇게 쓰여진 게 보이시죠? 자, 이게 1313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리고 예,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비상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315호 여기는 보면은 가운데에 진술 녹화실이 있고 진술 녹화실 양쪽으로 문이 있으며 그 양쪽으로 드나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이거 하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렸다는 그 그림하고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일치합니까? 일치 안 합니까? 일치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만 봐도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테일하게 1313호, 1315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게 1315고 1313호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는 헷갈린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 혼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말하는 거나 집 근처에 있는 CU라고 말하는 거나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검찰은 이거를 다른 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이런 짓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진술을 무너뜨리겠다. 혹은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짓을 잘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집 옆에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을 때, 자,
옆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요즘처럼 아파트 단지 있는 경우에는 삥 둘러서 전체가 다 우리 아파트 옆이죠. 자, 그런데 검사는 뭐라고 트집을 잡느냐면은, 야, 여기가 어떻게 옆이야? 아파트 뒤쪽이네. 아파트 뒤쪽이네. 왜 옆이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 뭐냐면 시국 사건 담당하던 형사들을 이른바 정보계 형사라는 등 뭐 대공계 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던 수법인데 그 수법을 지금 검사들이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 네 말 맞다 아이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요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검사들의 이런 기본적인 사고 습관이에요. 방식이에요. 걔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야. 지금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도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누구 하나는 결국 지치게 돼요. 덜 급한 사람이 지치겠죠. 근데 검찰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말의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지금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동규는요.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요. 음식이 검찰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며. 근데 들어갔잖아. 지들도 인정했잖아. 그거 왜 말이 바뀐 거? 그러면 검찰은 그러면 신빙성이 있나요? 검사도 신빙성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죠. 검찰청에서 거짓으로 썼다. 내가 거짓으로 썼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번복되기 전 진술이 맞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하지만 말이 바뀌었다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야? 말 바뀌면 신빙성 없다며. 근데 이화영 지사가 분명히 말을 번복했어. 그럼 신빙성 없다고 해서 양쪽 다 이걸 버려야 정상 아닙니까? 진술을? 그런데 검찰은 한쪽이 맞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잖아. 번복되기 전 진술, 이미 바뀐 진술이 맞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뭔데? 말 바뀌면 신빙성이 없다며. 자, 이처럼 검사놈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뭔가를 제시를 했고 한 가지 원칙을 말했다면 그러면 그 원칙은 다른 데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유리한 데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검사들 아니에요. 이게 검사냐고요. 이게 객관 의무를 가진 검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검사의 객관 의무야? 아이고 참 수준하고 진짜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오늘은 좀 핏대를 올리지 말아야지 합니다만 항상 매번 이렇게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일일이 따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상식적인 부분조차 검찰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분노가 느껴집니다. 폭발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는 검사들이 이래도 돼? 진짜 씨. 자, 검찰의 이 같은 주장 좋아요. 100번 천번 양보해서 어제 그제 나왔던 주장보다는 확실히 진전된 겁니다. 정말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는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조리도 없이 이것들이 정말 검사가 맞나? 아니 진짜 대학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진전된 수준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N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검사실이 연어 먹은 것을 결제한 적이 있다. 그거는 5월 말과 6월 중순이다. 자, 연어 제공한 적 없다며. 식사 제공한 적 없다며. 그런데 검사들 스스로 식사 제공한 적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자,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MBN 보도였습니다. 이 MBN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원 고검에 관련된 그 보도입니다. 이게 음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예, 이렇게 검찰이 인정을 했어요. 검찰은 이 주장을 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화영이 5월 달에 있었던 일과 6월 달에 있었던 일, 7월 달에 있었던 일을 짜 맞추고 있다.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경험을 하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아. 검찰의 주장을 백보 양보해서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화영 지사가 5월 달에 있었던 일, 6월 달에 있었던 일, 7월 달에 있었던 일을 각각 하나씩 떼와서 짜맞추기를 했다. 검사 지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러면 연어 먹은 것도 있고 술 먹은 것도 있고 협박한 적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 세 개는 각각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뭉쳤다. 그래서 이화영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게 지금 검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의 주장 그대로 믿는다면 뭐? 연어도 먹인 적 있고 술도 먹인 적 있고 또 뭐? 협박한 적도 있고 그렇네? 자, 이게 각각 떨어져 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까? 각각 떨어져 있다고 불법이 아니에요? 왜 연어를 먹였겠어요? 검사가 자기가 결제해서 연어를 사서 먹였대. 회유하려고 한 거지. 자, 회유하려고 연어 먹였다는 말이 되는 거고, 둘째, 술 먹인 것도 마찬가지지. 회유하려고 술 먹였겠지. 그리고 협박도 했네? 그렇으면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한꺼번에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유치하기 그지없죠.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뭔가 거짓말을 해. 그래서 겨우 나온 얘기가 연어 먹은 건 5월달이야. 술 먹은 것도 딴 때고 우리가 또 협박하고 이런 거는 또 사실 다른 때고 각각 따로 있었던 경험을 하나로 조합해서 이화영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각각 다 있었다는 얘기지. 연어 먹인 적도 있었고 술 먹인 적도 있었고 협박한 적도 있었고 이게 각각 따로 있었던 한꺼번에 벌어졌던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는 거 그거 정상 아니죠. 검사가 그래도 됩니까? 어쨌거나 자, 검사는 지금 열심히 변명하다가 이런 헛짓거리까지 나와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어요. 됐죠? 검사 수준이 딱 요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수준 참 자, 더 떠들 거 없고요. 지금이라도 검찰은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생떼 쓸 것이 아니라 딱 얘기하세요. 딱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말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증거로서, 물적 증거로서 얘기합시다.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검찰청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대 통화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다 공개해야 되겠죠. 이거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부인을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상의 자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바로 이해되시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